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예, 그렇죠.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설레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설날 특집으로 예. 또 이제 그 귀향길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귀향길 아니고 귀향. 귀향이요? 아, 혀가 조심하세요. 짧아서, 아, 혀가 짧아서 그래. 귀향이라니요, 시청자분들한테. 아, 귀향길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 네,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는데, 아니면 뭐 집에서 계신 분들 심심치 않으라고 저희가 1, 2부 나눠서 이제 안 합니다. 찔끔찔끔 안 하고 네. 이번 설날 특집으로 그냥 1시간 분량으로 그냥 그렇죠. 쫙 예. 그냥 한 방에 정리하는 걸로. 사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1, 2부 나눠서 월화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이제 시청자분들은 월요일에 딱 올라오면은 이 팀 얘기 좀 빨리 올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현장 가면은 구단 관계자분들 중에 이제 반농담으로 왜 저희 팀은 자꾸 2부예요? 우리도 1부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 계셨어요. 어떤 팀이에요? 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농담으로. 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확딱 뭉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저희가 다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작진이 지금 손이 좀 부족하다고 자기 설날 때 놀아야 된다고 그냥 1부만 통합번호를 하자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날 특집이라고 그냥 저희가 한번 제작진 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진짜 제작진들. 그래서 2월 둘째 주 KBL 루머 앤 팩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빨리 해도 1시간 넘지 마라 그랬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봐가지고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갈게요. 자, 네. 임나은님이 이동환 기자님 30대십니까? 하하 동안이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새해부터 이런 댓글을 갖다가 하면 어떡하냐고요? 아,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유쾌한 댓글 저희가 매주 다루는데 저는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쁘세요? 제가 동안인 걸. 임나은님은 그 남자 보는 눈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킹콩님이 소중 높은 분석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할 때 플레이 영상을 첨부하면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무리한 부탁일까요? 그러셨는데 좀 무리한 부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저작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유튜브에 많이 이런 경기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점 저희도 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스포티비 측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때를 한번 써볼게요. 좋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예. 그리고 다 조져버렸는데 아이고. 이동혁 기자님 얀테메이트 아이디가 되게 전투적이시네. 예. 일단 이동혁 기자님 스타일인데요. 저는 이동혁 부드러운 기자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뭐 해보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하는 그 투가 좀 이제 강렬할 뿐이지 말 속의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이 다 조져버렸님이 이동혁 기자님 만약 얀테메이튼 있으면 DB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내년 시즌에 메이튼이 DB 우승시키면 재계약해가지고 혹시 삭발 공약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1차원적인 그 친구들이 하는 거죠. 박지혁 같은 친구. 그렇죠. 박지혁 같은 친구. 그 최용석 같은 친구들이 하는 거죠.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기 박세훈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하는 삭발하고 그 막 어디 몸에 손대고 막 이러는 거. 저는 깔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메이튼이 재계약해서 DB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스타벅스 10,000원권 5분에게 쏘겠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약해요? 아니, 재계약도 해야 되고 우승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아니 삭발은 그냥 10,000원 주면 해요. 근데 저는 50,000원 드렸다니까. 근데 정신적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예? 저는 삭발해도 아무런 정신적 데미지가 없어요. 저는. 그러세요? 네, 뭐 삭발 그냥 하면 되지. 그 현장 관계자들의 놀림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모자 쓰고 다니는 동료 기자들의 놀림.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를 놀리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삭발보다 오히려 스타벅스 상품권 5만 원 쓰는 게 나한테는 정신적 데미지가 더 크다. 훨씬 크죠. 네. 좋습니다. 가정 있는 사람인데. 좋습니다. 이렇게 공약 거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덴 강님이 영주 신기상님, 이동환 기자님 또 접니다. 아직 두 분은 삼성과 이상민 감독이 더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관희 믹스, 김시려 화이트 트레이드 공식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길게 쭉 뭐 셀러리 문제 얘기해 주셨고, 그 뒤에 또 이제 삼성 관련 댓글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김뽀밍님이
삼성이랑 LG 트레이드 관련해서 영상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얘기 남겨주셨고요. 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 트레이드 내막이랑 향후에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후속 트레이드 얘기까지 있잖아요. 네. 요건 저희가 이따가 삼성 얘기할 때 네.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후속 트레이드가 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임재훈님이 이동환 기자님, 유동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용 TV를 여름부터 봐온 전주 KCC 팬입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정현이 2대2 정말 잘하는 선수고 브라운 있을 때 2대1을 잘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폼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이유가 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정현 선수가 지금 뭐 KCC 팬에도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발목에 뼈 조각이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발목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아요. 그게 한 1, 2년 정도 됐고, 그쵸. 네, 그런 상태에서 활동력이 살짝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센스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좋은데 2대1을 할 때 그런 이제 순간 스피드라든가 헤지테이션을 할 때도 왜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쵸. 멈췄다 다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한 2% 부족하게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위력의 반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KCC 같은 경우에 2대2 공격,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 라그너의 포스트 공격, 그리고 속공, 이 세 가지가 공격의 주요 루트인데, 이 2대2 공격이 어느 정도 상대가 대비를 지금 하고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막 지역방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시절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3점슛이 좀 약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거기에 지역방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정현 선수의 지역 그 2대2 공격이 예전보다는 좀 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민님이 네. 버논 맥컬리 몸이 너무 안 올라오네요. 일부에서 교체 얘기도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소식 부탁드립니다. 이게 맥컬린이 최근 활약하기 직전에 그렇죠. 나온 예. 댓글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모비스 얘기를 할 때 또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맥컬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기읒기읒님이 송교창 4번 수비가 괜찮아 보이는 현 리그에서 힘 좋고 포스업 되는 4번이 이승현 말고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함지훈, 오세근 두 선수 전성기였다면 KCC가 송교창 4번 수비를 시즌 내내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얘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90% 정도 완전 동의. 예, 그 비교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현 시점에서 또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송교창 선수가 어떤 또 돌파구를 마련을 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살짝은 뭐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좀 시대의 변화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수비자 3초 룰의 폐지 그렇죠. 같은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함지훈이 예를 들어서 밀고 들어와도 KCC가 어떤 뭐랄까 위치 잡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없이 어떤 안쪽을 좁힐 수 있는 어떤 수비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전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서 오히려 송교창이 공격 쪽에서 메리트를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좀 이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가위가 이제 센터진 그 빅맨들의 어떤 골밑 공략이고, 바위가 뭐 예를 들어서 송교창 선수의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 트랜지션이 좀 더 우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유작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함지훈이 정적인 상태에서 공략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좀 올리오 패스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면서 받아 먹었을 때, 그때 포스트업을 했을 때 공간이 나면서 뭔가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단별로 한번 10개 구단 쭉쭉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팀 삼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과 LG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삼성 성적 먼저 말씀드리면 17승 20패 현재 7위고요. 이번 주 한 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LG전 승리를 거뒀고요. LG 같은 경우는 12승 26패 현재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5연패 빠져 있는데 이제 이번 주 3패를 당했고, 오리온, 삼성, 전자랜드에 패했습니다. 자, 이 두 팀이 큰 딜을 했죠. 2대2 트레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시래 선수와 화이트 선수. 김시래와 화이트 선수가 삼성으로 가고, 그 LG는 이관희 선수와 그리고 믹스 선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LG는 높이 보강이 필요했는데 믹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높이 보강이
이 됐고 이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왜 LG가 뭐 꼬꼬마 가드 라인업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은 선수 옆에 작은 선수, 작은 선수 옆에 작은 선수 이렇게 있다. 뭐 박경상, 뭐 이원대 그리고 윤원상 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이관희 선수는 이제 그 결에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돌파가 가능하고 석점도 가능하고 그리고 2번 수비, 3번 수비까지도 뭐 무리하면 되는. 그래서 LG 그 기존의 가드들과는 좀 결이 다른 가드. 그렇기 때문에 LG가 좀 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가 사실 이관희 선수가 내년 시즌 FA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LG가 원하는 외곽 라인 그러니까 외곽 카드 중에 하나가 이관희 선수였다. 그런데 삼성에서 마침 이제 트레이드 요청이 왔고 LG는 땡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LG가 이관희 선수가 FA로 풀려도 아마 어느 정도 그 액수가 맞는다면 잔류를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삼성은 특급 가드 김시래 선수를 영입을 했죠. 예. 이게 사실 이관희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삼성이 어떤 김시래를 좀 원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리고 저희도 이류농구에서 좀 종종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상민 감독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리그를 대표하는 올스타급 가드랑 같이 하게 된 게 이게 좀 이슈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상민형 받아. 그렇죠. 그동안 이제 삼성 가드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런 상민형 받아. 예. 올 시즌엔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죠. 규섭형도 받아. 이렇게 됐죠. 예, 그렇죠. 예.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이번 주말에 그 LG와의 어떤 첫 맞대결 트레이드 직후에 사실 그 경기는 두 팀 다 뭐 손발을 맞출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긴 힘들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예, 지켜봐야겠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뭐 이제 김현수, 김강철처럼 사이즈 작은 선수도 있지만 이동엽이라든지 이런 장신 자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김시래와 같이 조합을 시키면 뭐 수비 문제는 뭐 크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LG전만 봐도 김시래와 힉스가 이제 뭐 좀 뻑뻑하다가도 손발이 한 번씩 맞는 장면이 나오면 되게 좋은 득점 장면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잘 맞아가고 지금은 아직 기본 틀만 맞추는 단계인데 좀 디테일을 좀 더 맞추게 됐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는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죠.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시래 선수가 들어오면서 안정적 경기 운영을 하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전례가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LG와의 경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컨 유닛을 쓰는데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힉스, 김준일, 김시래. 그 다음에 힉스, 장민구, 김시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힉스 중심에 힉스하고 김시래 중심으로 쓸 수 있고 세컨 유닛은 누구냐면 김준일, 김동욱, 배수용, 화이트 이렇게 쓰면서 장신 라인업인데 화이트를 포인트 가드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삼성이 이원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맞지만 앞으로 이게 맞아떨어지면은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더 올라가고 기복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갖다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삼성의 트레이드의 어쨌든 그 의도는 김시래를 데리고 온 것 그리고 부가적으로 화이트가 들어오면서 올 시즌 이제 6강을 가기 위한 확실한 어떤 명확한 목표를 잡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명확한 목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민 감독 어떤 계약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이 지금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올 시즌 이제 6강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심 여부가 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삼성이 6강에 대한 어떤 그 도전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계속 지금 거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 시즌은 뭐 리빌딩 차원에서 이렇게 가기로 하고 그리고 또 추후 트레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지 시점에서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왜냐하면 힘듭니다. 지금 예. 리그에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아시는데 그렇죠. 뭐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뭐 나중에 시즌 끝나면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그렇죠. 예. 일단 뭐 현지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한 명의 선수끼리 추가적으로 네네네. 이제 팀을 바꾼다.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일단은 그 구단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되면은 이제 확정 보도가 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추가 트레이드를 감안을 해도
두 팀 모두 삼성은 약간 현재를 갖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전력 자체가 생각보다 좀 뭐랄까 좀 탄탄해졌다, 더욱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LG도 올 시즌은 이대로 가서 이제 조직력을 맞추고 팀 컬러를 맞추고 난 다음에 내년에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마련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LG 뭐 이제 꼬꼬마 가드지 뭐 말씀 주셨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윤원상이 괜찮은 시즌을 조금씩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뭐 오재현이나 아니면 전자랜드 이윤기 뭐 이런 선수들 비교하면 조금 아직 좀 아쉽긴 한데 네. 이 선수가 지금 출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프로 무대에 어떤 적응을 하고 있고 조성 감독도 좀 이제 계속 푸시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박경상이 많이 뛰는데 네. 윤원상의 출전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단계여서 제가 봤을 때 LG가 어떻게 보면 윤원상을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이 단신 가드진의 축으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 이 트레이드도 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윤원상의 사이즈가 작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관희 선수가 받쳐주면 여기서 이제 조화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LG는 김실애, 윤원상, 뭐 정성우, 이원대, 박경상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실애가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포지션 중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걸 하나 이제 뗐다. 이렇게 볼 수, 거기에 이관이라는 기여를 갖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런 가드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즌 전에 박찬희 선수 영입 얘기도 막 나왔었고, 근데 이제 전자랜드 쪽에서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하고 삼성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카드가 이제 맞지 않아 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드진은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김시래가 들어오면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바로 그러면 네. 예, 세 번째 팀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예, KCC입니다. 현재 25승 12패, 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 주는 결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2패 당했습니다. 현대모비스에 역전패를 당했고요. 또 전자랜드에도 패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자랜드전 패하고 나서 전장희 감독이 이 외국 선수들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라거나 선수는 일단은 뭐 기아 선수 분류가 되고 있지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왜 이런지 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타일러 데이비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지는 조금 되셨어요. 한 2주 전부터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의 입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지금 대표팀 휴식기를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좀 변수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변수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 변수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불안 요소들이 다른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네, 오히려 일단 예. 그럼 이동환 기자님 그 외국인 선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타일러 데이비스 관련해서는 전장희 감독이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요즘 들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이게 이 딴 생각이 뭐냐면 사실은 조금 이제 해외 진출, NBA 진출. 왜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되게 레벨 자체가 높았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중국에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고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타일러 데이비스 이번 시즌에 외국 선수 MVP로 많은 분들을 꼽아줄 정도로 기량 자체가 좋았는데 이 선수가 그리는 그림 중에 역시 아무래도 어떤 미국 무대 있겠죠. 복귀, 예,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아직 너무 어린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랑 동갑이니까 조금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난 가끔씩 나하고 동갑인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은 너무 미래가 창창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코타 안에서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즌 초반에 이 타일러 데이비스가 그 이제 NBA 무대 생각하면은 NBA에서는 지금 빅맨이 막 조엘 엠비드 막 이런 선수 보면 3점 던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도 평상시에 훈련할 때 3점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막전이었던 LG전에서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사실은 미끄러졌어요, KCC가. 그 뒤로 전장희 감독이 골 밑에서만 플레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뒤에 그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되게 착해요, 성격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이동환 기자 같아. 그렇죠. 예. 이동환 기자가 딱 얘기하시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그건 아니지. 또 나 매기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팀 분위기 엄청 올라오고 시즌 중반이 지나니까
그리고 NBA가 지금 개막하고 좀 있으면 G리그 또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슬슬 이제 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전장희 감독이었던 네.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면담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유덕 기자 말대로 타일러 데이비스 자체가 착한 선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여지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꼬장 부리는 외국인 선수들 많잖아요. 네. KBL에서. 근데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되게 성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칭 스태프 요구사항도 잘 듣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타협의 여지가 되게 좀 크다. 저는 이 정도로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지금 이제 라거나도 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가 안 좋다라는 거는 팀 전체적으로 뭔가 활력이 떨어져 있고 KCC가 지금 잘하는 속공 그리고 골 밑에서의 어떤 그 1대1 공격이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KCC가 지금 그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옵션, 그러니까 속공, 2대2 공격, 그다음에 1대1 공격인데 1대1 공격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통한다라는 건데, 즉 상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어떤 미세한 약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라거나 선수는 기본적으로 달려줘야만 그쵸. 위력이 극대화되는데 그게 이제 달려주지 않으면 위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타일러 데이비스 문제 보면 저는 이동환 기자가 말씀하셨던 이제 NBA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한 40% 50% 정도 그게 외곽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CC는 철저하게 타일러 데이비스 안쪽에서 있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과연 이제 그거 때문만인가? 저는 이제 이 선수의 집중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 네. 그 예를 들어서 션롱이나 원희하고 게임을 하면 내 쟤를 갖다가 밟아버리겠어. 그러면서 굉장히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왜 현대모비스하고 KCC하고 그 전만 봤을 때 션롱이 게임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전투력이 좋은데, 근데 그게 그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모든 경기에 그게 균일하게 안 나오는 거죠. 경기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예. 그리고 해치백이 좀 늦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KGC 전이나 아니면은 사실 현대모비스 후반에 그 맥클린 선수한테 2개를 허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력 문제하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정규리그는 좀 느슨하게 이렇게 가다가 피오 때 만약에 아마 전천재 감독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바짝 하자, 뭐 하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선수는 자연스럽게 좀 뭐랄까 다시 원상 복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선수가 어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건데, 피오 때는 그런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라거나 같은 경우에는 팀의 어떤 구조가 속공이 좀 더 원활하게 돼야 되고 스페이싱을 좀 넓혀주면서 라거나가 뛰거나 아니면은 받아먹을 때 골 밑에 스페이싱이 좀 많아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KCC가 11연승인가 달렸을 때 12연승인가요? 12연승 달렸을 때 상대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뭐 어떤 대처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방을 많이 쓰고 지공을 펼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후반전에 이제 천천히 하라 그러면서 높이로 압박하고 그렇죠. KCC가 못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그러면 이제 KCC가 또 파이법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야 라거나가 살아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좀 걱정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정현 선수가 활동률이 좀 떨어지면서 그런 2대2 공격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 예.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활동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깨부수거나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KCC가 될까? 그래서 1차 위기, 1차 고비가 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병훈이 지금 보면 부상 이후에 활동력이 아직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정현 감독 얘기로는 피오 때를 보면서 천천히 하자, 그때까지는 꾸준히 기회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병훈이 들어오면서 뭔가 가드진의 로테이션이 활발하게 되다 상대의 그런 파이법을 활동력으로 잡아먹는 그런 그쵸. 모습들이 나올 때 KCC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5대5 게임을 상대들이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CC가 너무 역습이 빠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지공으로 하고 어떤 실책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KCC 상대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KCC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공격할 때 5대5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정현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활동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좀 약해지는 거죠. 무기가 그렇죠.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송교창이 되게 좋은 선수지만 송교창도 어쨌든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엔 저는 김지현, 유병훈이라고 봐요. 여기에 유현준 이 세 명이 핵심이라고 보고 김지현은 근데 저는 자기 몫을 저는 그래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유현준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네. 관건은 방금 언급하신 유병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저는 좀 달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는 1차 위기가 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전천희 감독 뭐 능력도 있는 감독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풀어 나가는 과정이 어떤 게 되는지 보는 것도 KCC 팬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농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현대모비스 23승 15패 2위 달리고 있고요. 이번 주 2승 1패 기록했습니다. KCC 잡았고요. DB에 졌고 KGC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KCC전 승리는 전반에 션농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쵸. 그래서 팀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후반에 대역전극을 갖다 펼쳤고 네. 디비전도 션농이 좀 그랬는데 거의 뭐 뒤질 다시 뻔하다가 따라오다가 졌고 예. KGC전은 뭐 그냥 괜찮았고 예. 근데 여기서 일단 그 전술 하나만 소개를 갖다 시켜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KC전에 나왔던 3쿼터 초반 첫 공격 때 전술인데 자 함준 선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볼을 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송교창이 있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션농 선수가 있었고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픽을 합니다. 션농이 이렇게 픽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여기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때 갑자기 이현명 선수가 다시 한번 픽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넣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픽앤롤에서 한 번 더 픽을 해주듯 이런 전술을 스페인 픽앤롤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스페인 피켓놀이라고 부르냐면 스페인 대표팀에서 많이 그렇죠. 썼기 때문이고 이게 사실 한 2014년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올림픽이랑 월드컵 이후로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면서 맞아요. 지금은 정말 많은 팀들이 또 활용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활용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고 이게 어떤 강점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작전판을 들자면은 자 이게 이현민 선수고 이렇게 스크린 걸어주고 결국에는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이 스크리너 수비수가 쳐져 있으면은 이 선수가 이제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스크린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이렇게 공간이 나고 또 사실 여기서는 막 함지훈이 그냥 쉽게 이제 그냥 바로 득점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상황이 안 나와도 롤맨에게 그렇죠. 마크에게 스크린을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롤맨에게도 되게 좋은 찬스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수비가 안쪽으로 집결이 되면은 이 방금 이제 스크린을 걸어준 마지막 스크린 선수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팝아웃 기회를 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오픈 3점을 이게 휴스턴 로켓에서 에릭 고든이 이런 스크린을 많이 그렇죠.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스크리너 수비수의 위치 그리고 어떤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용했던 건 뭐냐면 KCC는 이 타일러 데이비스가 나왔을 때 이제 유동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헤치백이 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드랍백 빈도가 좀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드랍백을 한다는 걸 간파하고 있으면 이현민이 스크린 걸고 빠져나가 이걸 그냥 아예 선택을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던 전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스페인 픽앤롤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쓰여졌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면 예. 예. 션농 어떡할 거예요? 예. 어떡할 거예요? 제가 모 커뮤니티를 보니까 사과하세요. 예. 아니 이렇게 이런 글 있더라고요. 이동혁 기자가 엄청 놀리겠네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나 놀릴 건데. 예. 정말 한숨이 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션농 불안하다고, 좀 이상하다고. 맞아요. 예. 이주학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디비전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션농이 저런을 보면은 저거는 원래 두 번째 시즌만 하는 외국 선수가 그렇죠. 저런 경우가 많은데 흔히 꼬라지 부린다 그러거든요. 예, 꼬라지 그렇죠. 근데 션농은 왜 첫 번째 시즌부터 저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션농이 이 승부욕도 강하고 진짜 농구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경기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엄청 감정적으로 바뀌면서 이 승부욕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바뀌면서 그냥 아예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러니까 유작 감독 말대로 심판과 싸우는 그렇죠. 경기 내내. 그러면서 약간 삐짐이 있고 열받으니까 수비도 대충 하고. 그렇죠. 완전히 그냥 팀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올 시즌의 대표적인 그런 그 꼬라지가 사실 SK 지금 원희 선수가
한창 안 될 때 그런 부분에서 야 이거 2년 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션농은 KCC전, DB전 이렇게 보면 원희보다 더 세요. 아 그렇죠. 아니, 저는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선수는 사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까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제가 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지 그러면서 확실하게 뭔가 찝어내지 못했는데 이제 뭔가 알겠어요. 일단 션농은 높이 좋아요. 그러니까 1대1 수비력 괜찮아요. 근데 수비가 자세가 좀 높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농구 센스가 좀 부족해요. 네.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블로킹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높이로 그걸 해결하지 맞아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재도나 이런 선수들한테 계속 당하죠. 그리고 활동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헬프 블록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그 부분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상대가 그래서 바로 가드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얹어버려요. 예, 왜냐면 지금 션농 선수가 거기서 그 헬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블록을 한다라고 하는 그 빈도가 낮다라고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약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흥분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팀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가 1대1로 뭔가를 하나 이겨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플레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심판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나와서 또 수비는 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악순환이 KCC전에 나왔고 DB전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KCC는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4강이든 챔프전이든 6강이든 6강은 잘 모르겠는데 한 4강 정도에 만날 수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랬을 때 현대모비스가 션농을 중심으로 뭐를 잡고 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DB가 이제 6강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현대모비스가 예를 들어서 그 정규리그 2위를 할 때 그 몸싸움에 좀 능한 그런 외국인 선수를 갖다가 만난다. 그랬을 때 션농이 초반에 뭔가가 꼬여버린다 그러면 그 게임의 플랜 자체가 다 꼬여버려요. 현대모비스. 그렇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타일러 데이비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타일러 데이비스는 그냥 정신적 데미지 없이 하거리면서 집중력이 그냥 떨어지지. 이거 먹었네. 다음에 잘하지 뭐 이거라면 션농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 쟤한테 당했어. 다음에 갚아야 되는데 빨리 줘. 빨리 줘. 안 되냐고 심판을 왜 안 불러주는 거야.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다가 끝나요. 그런 그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재학 감독이 그래서 이제 KCC전, DB전 그래서 션농이 거의 사실 망쳐놓은 게임을 그렇죠. 맥클린이 살려놨어요. 네. 예, 맥클린 거기에 장재석, 이현민이 살려놨던 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CC전은 이기고 DB전은 패했는데 막판에 이제 공통된 특징이 KCC전 한 1분 정도 남기고 션농을 다시 넣었고 DB전도 역전한 다음에 3분 남기고 션농을 다시 넣었어요. 근데 결과가 달랐죠. 근데 사실 KCC전은 좋은 결과로 이겨서 괜찮았는데 DB전 끝나고 유재학 감독이 직접 실토를 했습니다. 이거 내 실수다. 그렇죠. 그래도 믿었는데 예. 감독님 실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두 경기를 기점으로 제 생각에는 맥클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약에 션농이 또 이렇게 꼬라지를 부리면서 망치는 경기가 나온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유재학 감독은 과감하게 이 어떤 맥클린의 출전 시간을 늘리고 막판에까지 기용을 하면서 그 경기를 잡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 버논 맥클린 선수 우리가 댓글에도 얘기를 했지만 버논 맥클린 선수가 몸 상태가 이제 기복이 있긴 해요 지금. 근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션농이 들어갈 때보다 맥클린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수비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맥클린은 어떤 걸 하냐면 순간순간 다쳐져요. 그리고 뭐 캐시전 보셔서 알겠지만 송교창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커버를 치면서 블락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팀 수비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변하고 거기서 공격은 지금 안 되는데 그 공격을 장재석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의 플랜 B 그러니까 세컨 유닛 자체의 어떤 그 위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래서 션농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손익 계산서보다 션농이 꼬라지를 부릴 때 나갈 때보다는 그걸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세컨 유닛의 어떤 강점 그래서 그 버틸 수 있는 강점은 있다. 그쵸.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션농이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을 다듬고 한 4라운드에 보여줬던 그런 꾸준한 모습 그걸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미련이 많은. 네. 아 그렇죠. 네네. 원래 미련 많은 스타일이라. 네네. 네. 그다음에는 네.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이원화가 가능한 거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저 진지해요? 진지해요 저 지금?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진지 잡수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4라운드 때 션농 막 이럴 때는 맥클린이 아직 안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션농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게 좀 불안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맥클린이 나와도 한 5분 정도, 10분도 안 되게 띄워줬는데 네. 지금 맥클린이 수비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공격에서 장제에서 퍼포먼스가 이 정도다. 근데 만약에 션농이 안정감을 찾는다. 네. 그러면은 공격이 필요할 때는 션농. 근데 우리 진짜 이 경기 잠그고 간다. 이럴 때는 맥클린을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높이면서 이제 이원화를 하면서 어떤 경기를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여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션농의 멘탈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조동현 코치가 네. 아마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션농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동현 코치가 면담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면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이라클락 코치가 그 션농이 약간 게으름 부리거나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럼 조 코치하고 면담한다? 이러면 말을 좀 잘 듣는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리온 21승 16패, 현재 3위고요. 지난주 1승 1패 기록했습니다. LG전 잡았고 디비전 아쉬운 패배 그렇습니다. 당했습니다. 오리온은 강해요. 강합니다. 강해요, 굉장히. 그리고 3위예요. 예. 그렇죠. 예. 네. 여전히 3위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래성 이승현이 잘해요. 저는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 같아요, 정말.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고. 근데 이 팀이 가끔 가다가 약간 좀 고비를 못 넘기고 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승이 연승이 아니라 폭발력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DB하고 게임을 갖다가 했을 때 저는 3쿼터 기록치를 봤을 때 3쿼터까지 기록치를 봤을 때 오리온은 이대성, 이승현 그리고 한호빈 이런 선수들 주력 선수들이 25분 안팎을 소화를 했어요. 근데 DB는 20분 넘은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쿼터 가면 체력전이 나올 것이고 그때 또 이제 일요일 경기였으니까 백투백 아니었습니까? 두 팀 모두. 그랬을 때는 체력적인 어떤 활동력에서 DB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위험하다. 즉 이제 오리온이 사실은 벌릴 때 확 벌려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쉽지 않은 일이고 DB의 어떤 전력을 볼 때. 그래서 이제 4쿼터 고비를 못 넘기면서 오리온이 이제 DB한테 그 역전패를 갖다 당한 건데 근데 저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데빈 윌리엄스가 적응을 한다 그러면 이 팀은 상당히 무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의 플레이 현장에서 또 보셨잖아요. 원주 현장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일단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한 게 있어요. 데빈 윌리엄스. 근데 그 스카우팅 리포트와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때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약간 에릭 탐슨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렇죠. 더 뛰어난 에릭 탐슨, 그렇죠. 그러니까 기량 좋은 에릭 탐슨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섬세하고 굉장히 좀 아름다운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 선수가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골밑에서 어떤 전투적인 몸싸움이 있고 반면에 외곽에서의 어떤 플레이가 잘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필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3점슛 2개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DB가 지역방을 했을 때 그 미들에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2방이나 넣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강호준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고 몸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스피드가 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피드가 아직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자가격리 어떤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몸싸움은 여전히 좋아요. 몸도 괜찮고 굉장히 좋고 패싱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격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골밑에서 비비면서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어떤 형태의 이제 공격으로 예상을 했는데 외곽에서 이제 재치있게 던지는 그래서 슈팅 어떤 효율도 좋았어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석점의 어떤 슛터치가 뭐 나쁘지는 않았고 근데 골밑에서 그런 이제 버텨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골밑에서 어떤 그 우리가 더티한 득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늘어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 디비전에서 사실은 저스틴 녹스와 많이 매치가 됐는데 이게 녹스가 지금 몸 상태도 거의 뭐 절정에 올라 있고 적응도 돼 있고 힘도 좋은 선수라서 사실은 좀 이제 데빈 윌리엄스가 약간 고전하는 플레이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데빈 윌리엄스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점, 아직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점 감안했을 때 윌리엄스의 그 이제 오른손 훅슛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진짜 이 손끝 감각
감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림 바로 밑에서 막 비비면서 막 올라가면서 파울도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그 RA 구역이라고 하죠. 이 반원 구역, 이 반원 구역 바깥에서 어떤 그 거리에서의 어떤 득점이 많이 생산되는 걸 보고 이게 만약에 이 선수가 몸이 더 올라오고 기동성이 더 올라오고 이제 몸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인아웃 다 가능한 어떤 스코어링 자원으로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비에서도 아직 뭔가 좀 어설프긴 한데 되게 어떤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움직이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2대2 수비를 할 때 내가 여기서 버텨줬다가 들어가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타이밍들이 되게 적절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 되게 안정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자리를 잡는 어떤 플레이오프 때 그때 되게 오리온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우야 같은 스타일로 간다 그러면 올 시즌에 오리온에 도움이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승현 선수하고도 살짝 겹치고 이대선에 가드신하고 살짝 겹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이 그렇게 전력의 어떤 그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스피드를 올리면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비중을 갖다 좀 더 늘리고 오픈 찬스에서 슛 셀렉션을 정확하게 해서 던지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오리온은 굉장히 무서워지겠다. 근데 단 하나 수비가 문제인데 수비에서 이제 지금 스피드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일시적으로 진짜 자가격리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원래 이런 스피드인지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첫 경기니까 지금 내가 무리하게 되면 부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일단 외곽에서 좀 하고 몸을 약간 사리자 이랬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 선수의 본연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오리온에 큰 반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GC가 지금 20승 17패 4위를 하고 있고 주간상승 1승 1패입니다. KT에게 승리가 뒀고 현대모비스한테 패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KGC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 좀 상승세를 타다가 네. 현대모비스는 크게 패하면서 약간 꺾인 느낌? 네. 예, KT전도 사실 이기긴 했는데 이게 되게 질 뻔한 경기를 극적으로 뒤집은 그런 그렇죠. 경기여서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긴 해요, 아직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현대모비스전에서 그 KGC 그 트랩 수비가 또 약간 노골적으로 공략당한 느낌? 그렇죠. 물론 경기 후에 김승희 감독은 상대 슛이 좀 너무 잘 들어가는 면이 그런 있었다라고 부분도 있었고. 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뭐 이제 그것도 맞긴 한데 현대모비스가 되게 알고 공략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그 한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여전히 되게 위력적인 어떤 트랩 디펜스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로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는 상위권 팀을 만났을 때 이게 결국에 또 힘이 빠지는 어떤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삼성하고 게임을 했을 때도 그런 트랙 디펜스를 삼성이 코트를 굉장히 넓게 펼치면서 오히려 KGC 선수들이 이제 그 체력적인 어떤 저하 이런 부분이 더 많았고 삼성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략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현대모비스가 또 보여줬죠. 근데 물론 이렇게 수비를 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력이 좋지 않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골밑의 어떤 높이가 좋은 팀들한테는 먹힐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먹힐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KGC가 그 활동력을 살려서 공격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태라면 저는 약간 선수들이 약간 체력적으로 좀 보고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KGC가 넣을 수 있는 외곽 슛도 후반 가면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트랩에 의해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맥컬러가 해줘야 되는데 맥컬러가 사실 지난 KCC전에서도 제대로 하려고 했다 못했고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뭐 션농하고 잘 싸웠지만 결국 수비에 허점이 생기고 후반에 넣어줘야 될 때 넣어주지 못하면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 시즌에 KGC가 지적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맥컬러가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적으로 뭔가 폭발하지 않으면 KGC에게 좀 더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좀 그렇게 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KGC가 가져갈 수 있는 해법 일단 양의종 복귀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렇죠. 오세근이 더 올라와야 좀 이제 그런 어떤 사실 션농과의 어떤 매치업은 인사이드 수비 문제가 되게 컸었으니까요. 네. 특히 그런 부분인데 현재 양의종은 대표팀 휴식기가 끝나면 올 수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양의종이 좀 더 돌아오면 로테이션 폭도 다시 넓어지고 네. 그럼 좀 더 체력 이슈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맥컬러 선수도 조금 몸이 좀 더 올라와야 되고요. 즉 이제 양의종이 들어왔을 때
KGC가 얼마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그 올 시즌에 맥컬러나 라타윌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외국인 선수를 빼고 다시 교체를 하느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GC는 그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고 뭐 지금 좋습니다. 이재도 선수 괜찮고 변준영 선수 괜찮고 그렇죠. 뭐 김승희 감독이 변준영 네가 이길 거야 뭐 작전 멘트로 이렇게 그쵸.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밀당 같아요. 밀당 같고 변준영 선수 슛 셀렉션이 그때 살짝 좋지는 않았고 맞아요. 근데 김승희 감독이 그런 이제 그런 그 좀 너무 직접적인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 네. 특유의 스타일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랬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성현 선수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부상을 안고 지금 뛰고 있는데 대표팀 그 브레이크 이후에 좀 몸을 끌어올려서 진짜 뭔가 이제 정확하게 쏴주는 지금도 잘하고는 있는데 뭔가 모르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이 장요근 쪽부터 해서 계속 부상이 있고 이거를 회복하는 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있고 다행히 4라운드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좀 이제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앤다운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 있는 것 같고 사실 문성곤이 지금 양희종 빠진 상태에서 수비 어떤 비중이 되게 높은데 네. 그래서 사실 공격에서 기여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문성곤은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수비랑 리바운드에 다 쳐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오히려 공격 쪽에서는 전성현이 그만큼 좀 폭발을 해줘야 좀 어떻게 보면 KGC가 그 어떤 문성곤의 공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메워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또 전성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랜드가 20승 18패 5위를 달리고 있고 예, 그렇죠. 지난주 성적이 2승 1패 SK전에 패했고 KCC LG를 잡아냈습니다. KCC를 잡아냈어요. 예,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말 오랜만에 연승을 했어요. 12월 이후에 첫 연승이었고 지금 이제 이 팀의 변화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데본 스캇이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팀에 합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일 삼성전까지는 일단은 현재 헨리 시민슨, 에릭 탐슨 체제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캇이 합류를 해서 어떤 새로운 체제로 가는데 그 이제 제가 어제 그 창원에 가서 이동훈 감독께 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10일 삼성전 앞두고 좀 이제 어떤 취재진에게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그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는 데본 스캇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94년생 이 선수도 어려요. 네. 요즘에 이 선수들이 너무 94년생이에요? 예. 나 94학번. 94분이세요? 그렇군요. 완전 애기들이네요. 요즘 외국 선수 이들 씨한테. 예, 일찍 좀 출산하셨으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으면. 예, 아무튼. 그래서 94년생이고요. 신장은 2m 5cm의 빅맨입니다. 예, 최근까지 이제 브라질 리그에서 뛰다가 이번에 이제 KBL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스타일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2대2 게임에서 합을 맞추는 측면에서 에릭 탐슨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외곽에서 좀 더 놀 수 있는 예, 미드레인지 쪽에서 더 놀 수 있는 그래서 에릭 탐슨은 사실은 2대1을 하더라도 인사이드에서 진짜 림 바로 밑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면 득점이 힘들잖아요 이 선수는. 네네. 예, 근데 이 선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득점을 생산해 줄 수 있어서 전자랜드 어떤 핸들러들과 조합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일단 먼저 들더라고요. 예. 이 선수가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포스터 비율이 좀 높아요. 포스터 비율이 높고 그 미드 점퍼도 던지는데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고요. 네. 공격 범위가 이 선수가 넓은 편은 아니고 근데 이 선수도 슈팅 손끝 감각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보니까 그런 센스가 좀 있고 그 좋은 거는 뭐냐면 왼쪽 돌파를 좀 많이 하는데 오른쪽 돌파가 돼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 자유자재예요 이 선수가. 근데 피켄롤 할 때 어떤 그 백하는 동작, 그러니까 피켄롤 할 때 들어가는 쪽에서 어떤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가 있는데 그게 수비에서 해치백이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1대1 수비는 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몸을 잘 써요. 잘 쓴다는 것은 감각이 있다라는 거고 감각이 있다라는 건 수비에 대한 어떤 센스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선수가 활동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릭 탐슨만큼의 어떤 활동력은 안 나와요. 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림 프로텍팅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오히려. 근데 뭐 이대현이나 정효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자랜드가 예를 들어서 속공을 나갈 때 트랜지션이 과연 좀 원활하게 될까? 이 선수가 이제 뒷받침 세컨드 브레이크에서의 어떤 그
지원이 될까? 이 부분에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입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난한 편이고 전자랜드가 원하던 그런 골밑에서였던 공격, 그 클러치에서였던 공격이 되고 공격 옵션의 다양함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에릭 탐슨이 보여주지 보이지 않는 공헌도 뭐 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이 선수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전자랜드 다른 선수들이 이제 메우겠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포엘 선수 왔을 때 이현우 선수가 옆에서 수비를 갖다 다 해줬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십시일반으로 메워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에릭 탐슨이 워낙 이제 공격이 좀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좀 비효율적이었으니까 그런 부분 공격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수비 부분에서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영입이 그래서 종효근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타이밍이 거의 지금 일치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종효근이 옴으로써 전자랜드가 사실 시즌 전에 생각했던 건 우리 빅맨진이 약하다. 이대현밖에 없다. 무조건 빅빅으로 가야 된다. 이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사이드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들로 가야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정효근이 오면서 이제는 이제 그 국내 빅맨진 로테이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에릭 탐슨의 어떤 그런 투박하지만 터프함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에서 센스가 있는 이런 선수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이대현이 어제 LG전에서 발목을 다쳤어요. 네. 지금 아직 검진 결과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대표팀 시기 안에 그냥 회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만에 하나 이게 약간 장기 부상으로 간다면은 전자랜드 플랜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꺾인 거 봤을 때는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게 뭐냐면 전자랜드가 그동안 이제 버티기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골밑 수비가 안 되면 전자랜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헨리 심스와 에릭 탐슨을 돌려가면서 일단 수비에서 활동력을 극대화시켰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공격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오면서 20승 18패 지금 이제 5위를 갖다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정용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KT 19승 18패 현재 6위고요. 이번 주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디비전 패했고 KGC전 패했고 SK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KT가 어제 이제 SK 상대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뭔가 요즘 분위기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브랜든 브라운 선수가 그동안 이제 좀 걱정이 됐던 어떤 멘탈 이슈가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브라운 영입할 때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왜냐면 브라운이 뭐 이전에 KBL에 뛰면서 좀 자주 보여왔던 모습이고 KT에서 이것도 컨트롤이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온 직후에는 되게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시즌 중반 넘어가고 3라운드 넘어가고부터 막 브라운이 경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운이 좀 멘탈이 좀 안 좋아지면은 뭘 하냐면 탑에서 볼 잡고 뜬금 3점을 되게 던져요. 틱 던지죠. 네,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던져버리고 그 공격 그냥 끝나고 선수 그냥 백커트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KT 어떤 전체적인 외국 선수 경쟁력이 내려가면서 4라운드 막판부터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서동철 감독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다른 선수들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선수의 농구를 존중하지만 야단도 치고 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띡 던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서동철 감독이 뭐 농구는 존중하지만 야단 치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강하게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SK전 앞두고는 직접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동철 감독이 브랜든 브라운에게 포스트 플레이를 좀 더 요구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훈이 나가면은 또 브랜든 브라운이 밖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김영환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김영환 혼자로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김영환 브라운이 같이 해주고 양우석이 지금같이 어떤 약간 마당새 같은 스타일로 득점을 많이 쌓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브라운을 또 안에 넣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긴다. 저는 KT 빅맨진과의 어떤 공간 문제, 스페이싱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허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는 KT가 가장 이제 전력을 극대화하면서 허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포워드 농구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포인트 포워드가 3명 정도 있다고 봐요. 지금 KT에는 이제 브라운이 있고
김영환이 그런 역할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박준영이 있고요. 예, 그 저는 박지원까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전체적으로 미스매치로 활용할 수 있고 외곽에서의 양홍석의 어떤 찬스를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2대 게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KT가 허웅의 공백을 메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심에 브라운인데 브라운이 만약에 외곽에서 그냥 띡 던지고 딱 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KT가 19승 18패 지금 5할 간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팀들 DB나 SK나 삼성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이어서 가자면 잘못하면은 뒤집혀요. 그렇죠. 예. 뒤집히면 계속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기세가 지금 흐름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또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게 각 팀들이 이제 대표팀 차출 자원을 봤을 때 누가 더 데미지인가. 일단 DB는 김종규입니다. 삼성은 이관이었는데 김시래로 바뀌었죠. 그리고 KT는 이제 허원이 나갑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KT가 제일 이제 손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KT가 제일 손해고 DB도 엄청난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SK도 타격이 좀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 그렇죠. 예. 심하고. 안영준.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리온은 이제 이승현 선수가 없는데 이종현 선수가 얼마나 받쳐주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KT하고 지금 DB, SK 정도 타격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KT가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이 팀이 지금 만약에 브라운 체제로 정리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팀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KT가 문제가 뭐냐면 저도 다 타격이 크다고 보는데 DB랑 SK랑 다른 게 뭐냐면 DB랑 SK는 지금 외국 선수들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SK는 뭐 원희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득점은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고 미네라스가 물이 올랐잖아요. DB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1옵션, 2옵션 메이튼과 녹스의 이 갭이 제가 봤을 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백코트 자원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지금 뭐 두경민이 정말 무료로 활약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틸 힘이 있어요. 근데 KT는 외국 선수들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수비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선수진에서 허웅 같은 이제 절대적인 에이스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위험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시점에서 KT가 6강 탈락이냐 아니면 6강 들어가냐 뭐가 더 높아 보이냐 이 대표팀 휴식기 고려했을 때 탈락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겼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좀 들고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홍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아 그건 그렇죠. 김윤태 선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김윤태 선수도 뭐 나름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선수고 또 그 포워드 자원들이 많아요. 아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팀을 재편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시너지는 날 수가 있다. 거기서 브라운이 역시 핵심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보시죠. 아, 예,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전자랜드한테 승리 갖다 거뒀고 KT한테 패했는데 이게 좀 뼈아팠어요. 그렇죠. 대패를 당했죠. 예, 그래서 16승 21패 현재 8위고요. 자, 일단은 김선영이 이제 KT전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이게 뭐 부상에서 첫 복귀전이고 어떤 이제 부상이 지금 인대가 좀 안 붙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없어서 경기 출전에는 문제 없는 상태라서 본인도 좀 몸 상태 불안감이 있는지 플레이가 되게 좀 약간 평소 같지 않은.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야 좀 더 해결이 될 문제 같고 결국 관건은 이 팀 지금 이제 6강 진입 다시 노리고 있는데 안영준이 저희가 방금 언급한 대로 대표팀 차출이 된단 말이죠. 이 포워드진의 자원이 지금 풍부하지가 않은데 이게 과연 반등이 가능한가? 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그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안영준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SK는. 그나마 최준영인데 뭐 최준영은 지금 시즌 아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원희. 그렇죠. 원희가 지금 얼마나 좀 더 위력적으로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몸무게를 몸무게가 지금 정상 체중보다 한 10kg 늘었잖아요. 그래서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이 선수가 높이가 좋지 않은데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막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원희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미네라스 체제로 이렇게 딱 가야 되는 미네라스 체제로 가면서 지금 풍부한 외곽의 수비 자원 가드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전자랜드 같은 그런 늠농구 저는 이 방법밖에 답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현재 시점에서 사실 뭐 SK가 안영준 나갔을 때 가용할 수 있는 포워드 자원이 뭐 김건우, 장문호 이 정도의 뭐 김영빈 뭐 이런 자원 쓸 수 있는데 사실 뭐 한계가 좀 많이 뚜렷하고 여기는 이제 시즌 이제 초반부터 혹은 컵 대회 때부터 보여주던 그 3가드 어떤 라인업을 더 이제 그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국 키포인트는 김선영의 그 공격적 역량이 더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 부상 그렇죠. 이전으로. 그렇죠. 여기서 키포인트인 것 같고 결국에는 진짜 최대한 진짜 잠궈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로테이션 수비로 상대 외곽 슛을 봉쇄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축구에서 보면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하잖아요. 네. 뭐 버스 2대를 세운다 그러는데 아, 그렇죠. 예. 수비수가 8명이에요. 예. 공격수 하나에 역습을 하는 거야. 지금 예. SK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웨인 구단 스타일로 다 하고 예. 원톱에 김선영을 세우는 거야. 그렇죠. 예. 섀도우 스트라이커 미메라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안영준이 진짜 중요한 자원이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너무 가치가 크고 어제 이제 그 KT전 같은 경우도 포스트업 옵션으로 김영환을 거의 뭐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KT가 그냥 김영환을 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DB 현재 14승 24패 9위고요. 이번 주 3승했습니다. 예, 즉 개막 3연승 이후 첫 3연승이에요. 예, 그래서 KT, 현대모비스, 오리온 모두 6강권에 있는 팀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이상범 감독이 세게 간다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원래 같으면 주전 출전 시간 20분 안팎으로 조절하고 로테이션 풍부하게 돌리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 한 경기 양력이 결승이다. 이렇게 선을 하셨죠. 정확하게 D가 없다고 얘기하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종규나 두경민이나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핵심 자원들이 뛰는 시간이 조금씩은 늘어나 있고 이거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와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면서 가야 돼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DB가 이번 주에 3연승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가시권에 좀 들어왔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리 그래도 수치상으로 되게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KT가 좀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DB가 지금 경기력 자체도 올라오고 지금 한 5경기 정도로 줄었거든요, 승차가. 그렇죠. 다 5.5게임 예. 차죠. 마지노선 6위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라운드 성적에 따라서 이 가시권에 완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연승이 중요하죠. 이제 무조건 연승을 해야지. D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D가 없죠. D가 없어요. 연승을 해야 되는데 또 연승을 하는 도중에 부상자가 생기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미션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문 감독이 최근에 올 시즌에 좀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 식스맨급들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면서 계속 지는 게임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다음 막 쫓아가다 그냥 끝나버리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사실은 식스맨급들이 버텨주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의 어떤 갭을 줄이거나 약간 앞서갔던 게임이 주전들이 들어오면서 확 벌리거나 역전해가지고 승리하는 게임들이 많았다면 올 시즌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주전들이 좀 더 가부가 걸리게끔 했을 때 주전들이 또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D가 없으니까 이제 풀 가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오리온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쿼터까지 주전들의 어떤 그 시간을 20분 안으로 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백투백인데 체력전에서 오리온을 하고 승부를 해서 잡아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DB가 두경민, 허웅, 김정규가 중심인데 여기에 메이튼이나 녹스가 들어가면 확실히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제 지금 2월 말에 지금 이상문 감독이 직접 밝혔는데 김현호가 1군 무대든 D리그 무대든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월 말부터 아마 이제 복귀 준비할 거고 제 생각에는 늦어도 3월 초나 3월 중순에는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백코트 쪽에 가용 자원이 늘어나죠. 물론 김현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렇고 제가 이거 사실 방송 전에 이든 기자께서 엣지 없으면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약간 엣지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DB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이제 벤치 자원들의 출전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주전들을 늘렸죠. 그럼 벤치 자원들이 있는 시간을 그럼 결국에는 버티는 어떤 경쟁력 이걸 갖춰야 되는데 요때 존 프레스 수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존 프레스 수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엣지 있어요.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요 형태로 써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공을 넘어올 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벤치 멤버가 가동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규나 윤호영이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자원들이 있을 때는 활용하지 않고 배강률이나 김영훈 이런 이제 에너지 레벨 높이 갈 수 있는 자원들이 수비에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그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처음에 버틸 때 이 라인업, 이 이제 전술을 쓰는데 상대가 넘을 때 처음에 압박 쳐주고 상대가 패스로 넘을 때 여기서 쳐주면서 이게 빨리 돌아오고 나중에는 투수리로 전환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투수리로 전환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먼저 지연이 되고 여기서 또 투수리 지역방을 공략한다고 시간이 세팅되면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이제 좀 뭐랄까 지연이 되죠, 공격이. 여기에 메리트가 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걸로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엣지지는 않습니까? 이게 엣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얘기했던 게 벤치 자원들이 가동될 때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그걸 나중에 주전들이 투입돼서 이걸 쫓아가면서 힘이 빠져서 져버린다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부상자들이 다 돌아오고 컨디션이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벤치 자원들이 나왔을 때 이제 존 프레스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이 어떤 수비로 버티면서 이제 그러다가 주전들이 돌아오면은 정상적인 맨투맨 수비 쓰면서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별론가요? 그 존 프레스가 사실은 이제 그 전방 압박의 풀코트 프레스인데 그걸 이제 존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뭐냐면 이거 벌써 한 10년 전부터 썼던 그런 전술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볼 흐름을 굉장히 좀 느리게 만드는 거고 느리게 만들면서 지연을 시키니까 점수가 벌어질 수 있는데 좀 적게 벌어진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벤치 경쟁력을 높이는 전술이다. 알고 했지 있다. 알고 했지 있다. 현농 얘기는 하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B가 좀 심상치 않긴 합니다. 심상치 않긴 하고 김정규 선수가 없는 어떤 그런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메워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강률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윤호영 선수가 있고, 그렇죠. 허웅 두경민이 있고, 네이튼 녹스가 로테이션으로 돈다. 그리고 상대도 기본적으로는 그 전력의 공백들이 있는 그런 팀들이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DB가 충분히 어떤 그 6강의 버팀목 마련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 3, 4승 정도만 연승을 더 하면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바운드만 사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수비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뽑힌 명단들 보면 사실 가드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허운, 김낙현 이런 이제 국대급 가드들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DB는 두경민, 허웅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 최강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DB가 메리트를 노리고 인사이드는 진짜 윤호영, 배강률 쓰면서 버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뭐 지난해 항상 저희를 뭐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저희 스타일 아닌가요? 나 근데 그거 너무 쑥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면 또 해요. 한번 첫 도전해 보시죠.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던 거 하죠. 자, 여러분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에도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안 해요? 갑자기.